앞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작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구조와 각 컴포넌트의 세부 구현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설계를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설계할 때 하나의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전체 구조를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큰 구조만 생각하면 세부적인 구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크게 나누어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는 무엇입니까? 아키텍처 설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상세 설계는 각 구성 요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키텍처 설계는 집 전체 평면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상세 설계는 각 방의 전기 배선이나 수도 배관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키텍처 설계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즉,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어떤 모듈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모듈마다 어떠한 책임, 어떠한 리스폰서빌리티 역할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떠한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게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백엔드에서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그 뒤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키텍처 설계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잘 나누고 각 부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상세 설계는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키텍처 설계에서 다양한 컴포넌트가 구별이 되고 그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혹은 인터랙션이 정의가 되었다면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서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즉, 세부적인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인 것이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어떤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웹 시스템의 경우 로그인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로그인 시스템에서는 어쩌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로그인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 처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각각의 기능들의 어떤 동작, 내부를 설계하는 것이 상세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세 설계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로 코드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실제 구현 전에 이러한 상세 설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두 레벨 간의 아키텍처 디자인과 디테일 디자인 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초점의 차이를 보면 아키텍처 설계는 시스템 전체 구조에 집중하고 상세 설계는 모듈 내부의 논리와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목적 또한 다르죠. 아키텍처 설계는
주요 구성 요소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상세 설계는 알고리즘이나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출력물 역시 다릅니다.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혹은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는 반면 상세 설계에서는 클래스의 구조 그리고 의사, 코드, 플로우 차트와 같은 실제 코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키텍처 설계는 건물의 평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세 설계는 방 안의 전기 배선이나 혹은 배관 설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키텍처 설계와 상세 설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아키텍처 설계의 예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정보를 입력하는 유저 어드민이 있죠. 이 관리자는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합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죠. 두 종류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웹서버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불러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흐름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은 실제 로봇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로봇 OS, 로스라는 로봇 OS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유무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컴퓨터가 있죠. 그 안에는 여러 로스의 노드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션 플래너, 그리고 패스 플래너, 또한 센서 컨트롤러 등의 노드들이 있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UAV, 무인 항공기 혹은 UGV와 같은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하고 있습니다. UAV와 UGV는 각각 지상 및 로봇 GNC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공중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센서들은 공기의 온도, 습도, 조도, CO2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들은 전체 시스템의 피드백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실선은 유선 연결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선은 무선 연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져 있는지, 각 요소가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지, 요소들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키텍처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키텍처 설계와 상세 설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키텍처 설계의 예시를 보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산출물들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테스터와 검토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합니다. 즉, 설계 산출물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계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조, 시스템 스트럭처입니다. 여기에는 모듈, 또 계층 구조, 또 패키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요소들은 시스템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인터페이스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세 설계의 예제일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어떤 로직이나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항입니다. 성능, 보안, 플랫폼 지역과 같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설계 산출물들은 나중에 실제 구현에서 큰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좋은 설계는 좋은 산출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산출물을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하나의 시각만으로 보면 전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설계 관점을 통해 시스템을 여러 방향에서 나누어 보고 설명하게 됩니다. 각 관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스택홀더들의 관심에 맞추어 구성되고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모듈 간의 의존성을 보고 싶어 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어떤 서버에 배포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관점, 첫째, 모듈 관점, 둘째, 컴포넌트 관점, 셋째, 할당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전체를 이야기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설계 관점이란 특정 관심사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맞추어 일관되게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코드 구조와 모듈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겠죠. 반면 운영 관리자는 시스템이 어디에서 배포되는지, 어떤 서버에서 실행되는지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시스템을 설명해야 합니다. 각 관점은 시스템을 설명하는 다른 렌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볼 텐데요. 첫 번째, 모듈 관점, 두 번째, 컴포넌트 관점, 세 번째, 할당 관점입니다. 각 관점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왜 중요한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볼 텐데요. 우선 각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모듈 관점은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춥니다. 각 모듈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존 혹은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컴포넌트 관점입니다. 컴포넌트 관점은 시스템이 실행 중에 어떻게 동작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런타임에서 모듈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할당 관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 어떤 파일 시스템, 어떤 네트워크 자원에 배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이 어떤 서버에 배포되는지가 allocation view, 즉 할당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사용하면 정적 구조로부터 실행 동작, 물리적인 배치까지 전체 시스템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시스템을 정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모듈이
책임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기능을 어떤 모듈에게 할당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듈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델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듈 관점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책임 기반의 모듈로 나누고 모듈 간의 상속, 사용, 의존과 같은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계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레이어드 아키텍처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목적은 개발자가 어떤 코드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듈, 어떠한 코드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스템을 잘 구조화하고 모듈 단위로 개발하거나 리팩토링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점은 설계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테스트,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듈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설계 산출물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이루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어떤 클래스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클래스를 보실까요? 윈도우 클래스는 프레임에 의존적이고 또 오픈, 클로즈, 무브, 디스플레이, 이벤트 핸들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쉐이퍼 클래스는 서클이나 렉탱글, 폴리곤과 같은 하위 클래스를 가진 추상 클래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클 클래스는 포인트와 구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속성과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이 클래스가 해야 되는 리스폰서빌리티 어떤 기능들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클에서 보듯이 어떠한 클래스의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들은 경계, 제어, 엔티티처럼 역할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모듈의 책임과 협력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정적인 관점에서 각 기능이 각 모듈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모듈 간의 의존성, 상속, 조합 등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각 모듈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계 관점인 컴포넌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듈 관점이 코드 구조와 책임 분리에 집중했다면 컴포넌트 관점은 시스템이 실행되는 순간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즉, 이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실행 중 어떻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어떤 순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요 설계 산출물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파이프 필터와 같은 모델, 그리고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서비스가 호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어떻게 그 결과가 전달되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특히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시스템, 여러 컴포넌트가 동시에 동작하는 분산 시스템,
또 성능이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컴포넌트 관점을 통해 우리는 실행 시 시스템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컴포넌트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실행될 때 각 객체 간에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실행될 때 누가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호텔 예약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예약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 요청은 호텔 체인, 또 특정한 호텔, 또는 예약 개체, 혹은 마지막으로 확인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메시지를 혹은 호출을 보내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객체의 생명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로로 된 이런 것들을 모두 라이프라인, 생명선이라 부르고 있고요. 또 액티베이션 바가 있는데요. 액티베이션 바라는 것은 해당 객체가 활성화되어 작업 중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세 개의 UI 윈도우즈, 그리고 호텔 체인,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저베이션이나 컨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나중에 시작합니다. 또한 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룹이죠. 이 룹은 반복 조건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태그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그 분기 조건,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객체가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의 실행 흐름과 컴포넌트 간의 협력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 다이어그램들은 특히 실시간 처리, 분산 시스템, 서비스 간 통신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세계를 시각화하고 또 컴포넌트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관점인 할당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모듈 관점은 코드 구조, 컴포넌트 관점은 실행 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당 관점은 소프트웨어가 현실의 물리적인 자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서버에 어떤 기능을 배포할까? 데이터는 어느 DB에 저장되고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주 쓰이는 다이어그램으로는요. 우선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혹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혹은 분할 계획입니다. 할당 관점에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소스 계획입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한 시스템의 확장성,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배치를 최적화된 배치를 고려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제약 조건, 이를테면 네트워크 속도, 서버 위치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실제 운영할 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은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위쪽에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인프라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백엔드와 연결됩니다. 백엔드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런타임 클라우드, 그리고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운영에서는 중요한 보완과 관리 요소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키텍처 모델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하드웨어 자원 위에 어떤 구조로 배치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할당 관점에서의 산출물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성능, 확장성, 비용,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배포에 매우 중요합니다.